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좀 새로운 코너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평상시부터 이 보수주의 운동이 노인 운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고 하니 보수가 고리타분하고 이른바 꼰대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수다. 이래가지고는 보수의 미래지향성도 없고요. 확장성도 없고 미래를 기약하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가 정말 후세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을 갖고 있다면 그걸 젊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보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게 평상시 제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신조의 쿨톡 시작하면서 언젠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세상 이런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성사가 돼서 오늘 처음 방송을 해보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이쁘게 잘 봐주시고요. 특히 우리 신조의 쿨톡 구독자를 보니까요, 5060 세대가 전체 구독자의 한 80%를 차지합니다. 저도 50대 후반입니다만 다 여러분들 다 가정에 자녀분들 계실 거고, 근데 이런 좀 정치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자녀분들하고 대화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 보시고요, 또 가정 내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도 좀 하나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가칭 20대 남자, 줄여서 2대남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 두 친구가 있는데요.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죠. 예. 민수부터 먼저. 동생한테 먼저 연습하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는 22살 김민수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20대 대학생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고려대학교 이제 거의 마치고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29살 김금혁이라고 정치 합니다. 외교학이지?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금혁군은 여러분들 낮이 익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채널 A에 우리 탈북자 토크쇼, 탈북민 토크쇼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약칭 이만갑이죠. 네. 이만갑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이 친구가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고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 재학 시절에 거기서 교환 유학생으로 네. 이게 북경대학에 베이징 네, 대학에 가서 유학을 했다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뭔가 여러 가지 충격을 느끼고 인생의 큰 결단을 내려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우리 정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참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 듣고. 그래서 두 사람 이렇게 오늘 이제부터 좀 같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말이죠, 20대 캐스팅 보트론으로 한번 정해봤어.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 사회가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정치의 그 연령별 어떤 성향 이런 걸 설명할 때 전통적으로 5060은 친보수적이고 보수가 우위고, 네. 2030은 친진보적이고, 네. 그리고 허리 세대인 이 40대가 따라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선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40대 캐스팅 보트로는 굉장히 오래된 공식이었고 한 번도 그게 깨진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옛말에 그런 게 있거든. 뭐냐면 이건 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서구에서도 그런데, 젊었을 때 이런 그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가슴이 없는 거고, 좀 나이를 그렇지, 뜨거운 가슴이 좀 부족한 거고, 좀 나이가 먹었는데도 계속 그 사회주의자를 한다는 거, 이게 좀 부족한 거고, 그런 말이 있어서 사실 그 2030은 친진보, 5060은 친보수, 이제 40대 캐스팅 보트론이 딱 산뜻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이게 요번에는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요새 각종 여론조사를 다 보면은 5060이 친보수인 건 맞아요. 근데 이 40대가 뭐냐면 이른바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 40대. 그래 그냥 그렇죠. 우리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 꼴 진보. 가장 그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수호자. 그 40대가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이 정권은 콘크리트 지지 부대가 됐고 30대도 비슷하고 오히려 20대의 무당층이 제일 많다. 네. 이런 결과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금혁 씨 그런 걸 느끼고 있었나? 어떻게? 네, 저도 이제 뭐 정치학을 배우면서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40대가 어떤 뭐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선에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고 40대가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거나 누가 낙선되거나 그런 결과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총선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오히려 40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가 문재인 정부를 정말 열렬히 지지하는 그 지지층으로 돌아서고 오히려 이제 20대 초반, 초중반 남자들 속에서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그 세대별 어떤 진보와 보수의 그 틀이 좀 많이 깨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 작년 그 서초동의 네. 그 뭐야 조국 수호 집회 그때도 보면은 대부분이 40대 40대. 가 주축을 이뤘던 거 30대 늘고 있었는데 20대가 오히려 어떤 탄핵 국면에서의 촛불 집회 때는 그런 역할이 두드러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서초동 집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30, 40대가 좀 더 주축이 돼서 활동하지 않았나. 그 20대가 서초동 집회에는 별로 많이 가지 않았다. 네,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갔다거나 이제, 하는 걸 네, 찾아볼 뭐 수도 없고.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30, 40대는 서초동으로 가서 조국 뭐 수호 이런 구호들을 외친 반면 20대는 대학가들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네. 오히려 서울대에서 반조고. 그렇죠. 그게 서울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권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들 다 그런 어떤 시위 형태의 그런 모임들이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근혜 정권 퇴진 때도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서서 뭐 불공정한 혹은 부정의에 맞서서 우리가 정의를 되찾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어떤 촛불의 어떤 힘을 얻어서 들어온 정권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것에 배신감인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다시 촛불을 든 그런 모양새가 저는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오히려 탄핵 국면에 있어서의 집회는 굉장히 시위를 주도하는 뭐 단체라든지 세력이 사실 20대는 아니었던 반면에 지금 조국 사태 당시에 여러 대학가에서 있었던 많은 집회들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자보를 붙여서 그런 시위 단체를 직접 만들고 후원도 직접 해가면서 굉장히 자발성을 띠면서 했다는 게 이게 20대들이 원래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지금보다 이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내가 직접 정치에 목소리를 많이 내야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고취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인상적인 게 그때 서울대였나 그 학생들이 그 조국 비판 집회를 하면서 이것이 공정이냐 이것이 정의냐 응답하라 문재인 그런 그 플래카드를 많이 제작을 했었죠. 플래카드를 들고 그게 굉장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갤럽 이 이제 매주 여론조사를 하잖아. 한국 갤럽이. 그래서 나 여론조사 100%안 믿는데 그래도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곳이 이제 한국 갤럽이에요. 근데 여기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그걸 쭉 조사를 해갖고 연령대별 무당층 비율을 뽑은 게 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데 19세가 54% 무당층이 19세가 그다음 20대 전반 20세부터 24세가 44%, 20대 후반 25세부터 29세가 33%, 30대 전반 30대 초반이 26, 30대 후반이 22, 40대 초반이 18, 40대 후반이 똑같네 이게 18. 그러니까 40대가 무당층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캐스팅 보트론이 아니야. 여기에 그 콘크리트 그 현 정권 콘크리트고 또 50대로 가면 또 50대 초반이 19% 무당층 후반이 이것도 똑같네 50대 19 근데 60대 이상 20% 그러니까 이 무당층의 이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거든. 네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보수 진보에 대한 아직 세상 경험이 뭐 풍부하지 않으니까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무당층이 많은 이유가 뭘까? 사실 그 또 조국 집회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일어났던 집회 우리가 그 모양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그 조국 반대 집회가 대학생들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또 야당 측에서는 또 그 또 집회 분위기에 동참을 해서 뭔가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 측에서 먼저 사전적으로 그걸 차단했다는 그죠. 거 있죠. 어떠한 정치 세력도 우리의 이런 움직임에 개입하지 말라. 외부 세력 개입 마라. 이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조국을 반대하고 우리가 조국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결코 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이 원인이 우리가 지금 뭐 박근혜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권 때까지 사실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뭔가 하루도 뭔가 우리나라가 아직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진보 이제 박근혜한테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진보를 찍었는데 또 진보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거기도 환멸을 느끼고 또 보수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지금 보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태극기 부대냐 뭐냐 이렇게 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20대가 누구를 찍어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냥 우리끼리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그 가치만을 놓고 우린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그 독립성이 좀 심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작년에 그 조국 사태 때 각 대학가에서 뭐 이렇게 조국 비판 집회가 많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그걸 뭐 참석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 우리 민수군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여론조사 말씀해 주신 거에서 20대들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무당층 비율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세대들보다 거의 2배 이상 높다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집권 초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집권 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20대에서 뭐 거의 70% 80%의 초기에는 임박하는 그렇죠. 지지를 보냈는데 현재는 과연 그렇느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많이 철회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철회가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는가?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아닌데 그렇다고 현재 보수 세력에게 마음을 기존 줄 수 보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기존 보수에 있는 여러 유명 보수 유튜버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을 느낀 이유도 우리가 하나의 지금 보수라는 정치 세력으로 묶이기에는 약간 스스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애초에 그렇게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묶이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20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묶여버리면 그 사람의 기존의 색깔로 같이 한 묶음이 되는 거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작년 그 조국 사태 당시에 대학가의 그런 비판적 흐름을 예를 들어서 그 586 문화에 대한 어떤 그 반항이다, 거부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나이 자신 그 보수 농객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것이 마치 우리 편으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전인수라고 그러잖아, 자기 동료분들이. 그건 착각이죠. 그건 착각이다. 네. 전혀 아니다. 착각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어떤 문재인 아까 뭐 우리 민수 씨가 잘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아까 의원님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수주의다라고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세력이 너무나 낙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또 보수주의자들한테 낙인 찍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너무나 요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보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숨기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독자적으로 다른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좀 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수한테 그거 하나 물어보자. 그러니까 기성 보수에 대한 그 거부감 이런 게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꼰대다? 너무 좀 권위주의적이다? 근데 꼰대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주셨는데 그런 꼰대라는 단어는 사실 보수에만 적용될 수 있느냐? 진보 꼰대도 그거는 있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586도. 근데 다만 꼰대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금요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낙인찍기 문제,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사회적 낙인찍기 문제가 20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인현고 사태 때 보면 관악구 인현고 여러 기자들이 기사로서 고등학생들이 뭐 일베 저장소 회원이다 이런 식의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마치 보수의 주장을 하면 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은 너 일베지
이런 일배충이지 식으로 막 거의 이랬지. 주요 글씨를 매기는 식으로 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불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러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닌 거구나 이게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10대 때부터 있어 상당 부분 좀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20대까지 그런 게 이어지는 게 크지 않나. 그러니까 보수를 표방하는 순간 일배충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고 네. 그게 네. 이제 그 또래 집단 내에서 여러 가지로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네. 불편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급적 보수를 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기류도 좀 있다. 근데 제대로 된 보수는 이거다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제대로 된 보수가 이거다. 보수는 진부하지 않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제시가 기존 보수 세력에게 있어서 좀 부족한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런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무당층들이 마음 둘 곳을 모르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음 둘 곳이 없다. 네. 기존 정치 세력 중에 네. 결국 이건 기존 보수 세력의 전략적인 판단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진보 세력들이 보수주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수주의를 가두고 공격하고 그런 행동을 한 10여 년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치해뒀다는 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치다.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수주의가 진보주의에 비해서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우월한 점이 있고 이게 왜 국가의 발전을 이뤄내고 국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철학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무했고 우리가 보수주의자들을 흔히 고교란 척하면서 나는 알고 약간 너는 모른다라는 식의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들에 비해서 풀뿌리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가 어떤 풀뿌리 작업을 전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풀뿌리 바닥이 다 진보주의자들한테 점령당해 버렸고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교조나 이런 사람들이 밑바닥부터 사람들한테 진보주의 어떤 사실 진보적인 것도 아니죠. 굉장히 이질적인 이념들을 불어넣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념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낙인 찍기를 해버리는 걸 문화화시켜 버리다 보니까 그게 10년 동안 고착된 이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앞에 나서서 내가 보수주의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건 내가 또 궁금한 게 그 이제 지금 40대가 현 정권의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학창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586 밑에 이제 497이라고 하죠. 네. 지금 40대고 1990년대 태어나고 90년대 대학 들어가고 1970년대 태어난 이 497 세대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제일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정교조가 1988년인가 나왔어 내 기억에. 네. 그러니까 그 이후 뭐 이제 합법화 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여간 그 497 세대가 정교조 교육에 그걸 받은 첫 세대거든. 네. 첫 세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도 정교조 이제 네, 저는 아닙니다. 금양에 저쪽에서 왔으니까 윗동네에서 왔으니까. 근데 민수의 경우에는 너도 초중고 때 정교조 그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분명히. 근데 왜 그거로부터 이렇게 세뇌당하지 않고 한 게 뭘까? 그 인원고 사태라는 게 이런 게 뭘까? 사실 그러니까 정교조 이런 거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처음 이게 뭐지? 하고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는 이런 한국사 시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서 설명하시던 선생님께서 김구 박사와 이승만 그런 식으로? 네. 김구 선생은 네. 박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도 틀리니까 아니 김구 선생과 이승만 이런 식으로 네. 사실 뭐 애초에 교과서에 집필 의도는 뭔가 그 두 분의 행적을 좀 더 이렇게 비교적으로 논하고 그런 거 있었을 텐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기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호칭 자체부터 이게 달리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는 존대하고 여기는 네. 하대하고 네. 저는 그 사소한 것들이 모두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막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한 여당 대표라고만 나오고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소한 표현 하나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의 무슨 경제 개발에 대한 내용은 뭐 짤막하게 한 단락 정도 나오고 나머지 두 단락을 근데 개발독재 시대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고 인권이 탄압당했으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20대들이 그런 교육을 받긴 했지만 또 모든 20대들이 그런 교육을 다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고는 또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좀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는가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좀 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좀 더 좀 자발적으로 온전한 역사 의식을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정교조 교육을 그대로 흡수해 버려서 이제 그게 좀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누가 있으니까. 그런 걸 분석하는 글을 내가 봤는데 요즘 20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뭔가 궁금하면 바로 검색부터 해본다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 팩트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잘못된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사고가 이렇게 형성될 수가 네. 있는데 지금의 20대의 경우에는 그런 그 IT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바로 궁금하면 여기다 이렇게 검색어 그죠. 딱 그 눌러보면 그러니까 네. 아 학교 교사라고 그래도 이게 거짓말 했는지 제대로 네. 뭐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그죠. 있는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또 정교조 교사들이 너무 위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매겨준다고 그럴까? 네. 그냥 주입식으로 또 다른 꼰대. 그 또 다른 꼰대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젊은이들은 좀 자유분방하고 어떤 그 좀 부당한 통제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게 있잖아. 반항계질 같은 게. 그런 것도 좀 작용한 건가? 그리고 사실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좌우측에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저는 세로축에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있지. 근데 공동체. 20대라는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도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음. 자유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 자신의 자유와 왜 국가가 나를 구속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세대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정치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세력은 우파 공동체주의자들과 좌파 공동체주의자들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를 기존의 좌우는 대변할 수 개인의 없다는 가치를 것 같다.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 근데 진정한 보수주의는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진정한 보수주의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존엄과 권리와 개인의 그 자유로운 선택과 그거를 가장 중시하는 철학이 어떻게 보면 보수인데 그런 의미에서 20대가 좀 그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그렇다고 뭐 공동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에서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꼈다 그런 얘기네. 그리고 그 20대 캐스팅 보트론 얘기하면서 이게 좀 그 많은 그 분석 기사를 보면 20대가 캐스팅 무당층이 많은 건 맞는데 남녀 간에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거지. 다른 뭐 30대, 40대, 50대, 60대는 뭐 남녀 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딱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뭐 평가를 해보면 뭐 잘한다는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는 못한다고 훨씬 많은데 20대 여자는 잘한다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년 총과 그 왜 평창 올림픽 앞두고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단일팀 구성할 때 그 이후로 보면 남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가 쫙 빠지는데 여자는 상당 그 아직도 그 30대 여자하고 큰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그 20대가 남녀 간에 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거는 뭘까? 우리 금명이도 뭐 학교에서 많이 접할 거 아니야. 사실 뭐 각종 토론대회 많이 나가서 그 남녀 어떤 차별 혹은 이제 뭐 성평등이라든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어떤 문재인 대통령 어떤 현 집권 세력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때문이라고 보진 않고요. 사실은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여자가 높은 이유는 사실 남녀 갈등이 먼저 존재를 했고 남자 여자 사이에 네, 남자 여자 사이 갈등이 존재했는데 현 행정부가 그 갈등을 중재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들어주면서 남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나 혹은 분노를 느끼고 많이 돌아선 경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이제 거의 뭐 TV만 틀면 나오는 뉴스인데 그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통계 수치가 오락가락하고 뭐 처음에 26만 명이다 뭐다 이러면서 이게 뭔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애도한 그런 애석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모두 잘 안 된 일이지만 그
범법자를 처벌하고 또 이제 그걸 밝혀내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성이 가미되어야 되고 철저히 이것이 누구의 편이 아닌 정말 법에 기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다는 점. 근데 그 여론이 남성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남성들은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남성 우월주의 마초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20대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닌데 네. 그렇다면 남녀에 대해서 어떤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왜 지나치게 그 여성 편파적인 그런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쓴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 여성 할당제에 대한 그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20대 남성들이 약간 왜 이래야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사실 저희 20대가 가장 젊은 세대로서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성평등 문화가 많이 들어온 성장 시기를 겪었는데 왜 여성 할당제라는 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냐. 왜냐면은 사실 20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아버지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의 인습과 관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라고 예를 들면 나 어렸을 때 그 보면 할머니가 우리 여동생하고 밥을 먹는데 계란 프라이를 하고 나만 주거든 남자라고. 그런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더 먹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이점이 있었는데 니들 세대는 그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뭐 남자라고 하고 더 대접받고 뭐 우대받고 그걸로 인해서 어드밴티지를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50년대생 아니야. 그때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고 남자가 그 대접받던 시절인데 그때의 어떤 기준으로 그 미안함과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거를 왜 우리 세대 20대에게 적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나?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성세대의 남성들이 누릴 거를 소위 말해서 다 누린 남성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약간 표심을 사기 위해서 20대 남성을 가장 큰 희생양 중에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할당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약간 상징적인 사례로서 하나를 들고 온 게 그 서울권 약대 정원이 한 19년도 기준으로 58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서울 수도권 약대. 네, 서울권 약대가 서울권, 580명 정도인데 이 580명 정원 중에 320명은 남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전형이에요. 아예 접근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다 약대가 여대에 있는 약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라는 성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대학, 지원을 하지 못하는 대학원, 지원하지 못하는 전형 이런 게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대가 아니라 남성 홀대다. 오히려 더 불이익을 본다. 역차별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는 군대대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저는 뭐 군대를 안 갔으니까 군대 문제를 얘기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군 가산점제 문제는 남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바치기 때문에 그 바친 시간인 만큼의 어떤 조금의 보상을 달라라는 게 군 가산점제인데 그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또 반발 때문에 결국은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제 여러 국회를 통해서 몇 번이나 반복되다 보니까 남자들이 불만을 느끼고 아까 민수 씨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20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동급인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동등하고 평등하고 어떤 뭐 성교육이나 그런 면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내려지는 잣대는 예전에 40대, 50대들이 어떤 남자들이 여자들은 잘못했던 그때 그 시절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여자들한테 좀 우대해줘야 되라는 잣대를 지금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들을 차별한 적도 없고 뭐 성추행한 적도 없고 성폭력한 적도 없는데 왜 그 모든 잘못은 우리가 져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현 집권 여당이나 행정부가 여성의 편을 많이 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에 20대 남자가 특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서 같이 그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클래스메이트 중에 여자 학생들, 여대생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대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뭐 이질감 같은 걸 많이 느끼나? 민수는 어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어떤 표현 보니까 20대가 완전히 남녀 간에 이렇게 좀 분단이라는 표현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뭐 화성녀, 금성남 뭐 이런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화살을 20대 여자의 잘못으로 돌린다?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이라고. 왜냐면은 그들도 주어진 기회에서 왜냐면 그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경쟁을 해서 실력을 쌓고 과연 20대 여자가 이제 무엇을 잘못했냐 이거죠. 그렇지.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실력을 쌓았고 심지어는 이런 여러 가지 성폭행, 성추행 사태로 인해서 불안감들도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화살을 돌려야 될 건 이 남녀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과연 이득을 취한 쪽이 어디냐. 오히려 기성세대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더 이득을 취하려는 게 있는 게 아닐까 해서 거기로 문제를 의식을 느껴야지. 예를 들면 페미니즘 이런 것도 그 표를 얻는 하나의 그 수단 도구로 또 뭐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거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갈등을 겪고 있는 A와 B가 있을 때 B의 편을 들어버리면은 B의 표를 완전히 얻을 수 있고 A에서도 또 갈라져 나온 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표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20대 남자와 20대 여자의 어떤 갈등 구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그걸 해결하려는 움직임보다는 그걸 증폭시켜서 이득을 취하려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는 20대 남자 여자 둘 다 피해자가 아닐까 피해자인데 생각합니다. 나 그 말 듣고 나니까 이제 정리가 된다니까 이게 20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20대 남자가 그게 젠더 이슈 때문에 뭔가 그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조금 뭐 어찌 보면 약간 찌질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덧씌우고 하는 건 아니다. 그 기성 정치에 아주 안 좋은 갈라치기 수법이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정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20대 남자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과 마주 앉아서 정말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런 성폭력 사태나 그런 것들을 근절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실적인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지 대화로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계속 갈등만 시키고 싸움만 도장시키니까 오히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대화를 기피하게 되고 그냥 얘기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뭐 단합이나 혹은 우리 사회의 어떤 건강한 발전에 좋은 일인가 저는 항상 의문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하여간 그 20대가 이제 이 캐스팅 보트로 등장했다라는 거는 나는 이게 그 본인들은 거기 이제 소속돼 있어서 그런데 그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어떤 변화에 그 이게 시작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는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잘 또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20대 캐스팅 보트로 하니까 나는 좀 그 가슴이 설레이더라고. 이게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그게 될 수가 있겠다. 진원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하여간 오늘 뭐 처음 토크 해봤는데 난 굉장히 재밌게 잘 했네. 우리 또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두 청년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